안녕하세요. 오늘의 치과 이야기 윤창민입니다. 치과를 다녀보신 분들은 뼈이식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체 이식이라 하면 심장 이식 또는 신장 이식처럼 다른 사람의 뼈를 떼와서 이식을 하는 건지, 내 몸의 뼈를 떼와서 이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동물의 뼈를 이식하는 건지, 실제로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뼈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후반 네덜란드에 존 반 메케렌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전쟁터에서 두개골을 다친 병사에게 강아지의 뼈를 이식했는데 이 뼈가 이식에 성공해서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처치가 이루어졌고 이게 어떻게 힐링이 되었는지 알기는 어려운데요. 현대적 의미의 뼈이식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실제로 본인의 뼈를 떼서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요. 20세기 초부터는 뼈 은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피가 부족하신 분들 수혈을 하죠. 마찬가지로 뼈가 필요한 경우에 뼈 은행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뼈 이식이 널리 사용되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임플란트 하나를 심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기증한 뼈를 내 몸에 심거나 혹은 전신 마취를 해서 내 갈비뼈라든지 다리뼈 일부를 떼어서 치아에 붙이는 수술은 선뜻 시행하기는 어려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술이기 때문이죠.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근현대적 의미의 뼈 이식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에 살아있는 뼈를 이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뼈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뼈 이식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위에 실제 뼈가 아닌 뼈와 유사한 구조물을 붙여서 실제 뼈 세포가 원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고 나의 뼈 세포가 그곳에서 뼈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뼈 이식이라기보다는 뼈 재생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뼈 이식이라고 흔히 말하는 술식의 정식 명칭은 Guided Bone Regeneration, 즉 골 재생 유도 술식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던 2000년대에는 한국에서 뼈 이식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지만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술식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논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GBR, Guided Bone Regeneration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도 본인은 이 술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실제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불과 약 15년 정도 전의 일인데요. 지금은 GBR을 부정하는 치과 의사는 없습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 GBR 재료, 술식 등 많은 부분에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고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뼈 이식까지도 현재는 대부분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치과 의사들은 왜 이렇게 뼈 이식에 집착을 해서 수십 년간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부위가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임플란트는 굉장히 컸어요. 심지어는 너무 커서 이렇게 광대뼈까지 튀어나오는 임플란트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들도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mm에서 7mm 정도의 뼈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악 어금니 부위에는 4mm의 뼈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염증이 심한 부위에 뼈가 녹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지 않고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가 빠지고 나서 시간이 오래 흐른 경우에는 뼈의 폭이 너무 얇아져서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뼈 이식 기술의 발달로 어떠한 경우에도 웬만하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해서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뼈 이식을 권유하는 과잉 진료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는데요. 뼈 이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치과에서는 CT 사진을 토대로 어디가 어떻게 뼈가 부족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뼈 이식을 할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실제 뼈 이식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지만 CT를 보면서 어디에 어떻게 뼈가 부족하다는 설명을 듣는 것은 꼭 치과 의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혹시 과잉 진료가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면 그냥 다니는 치과 원장님께 어디에 어떻게 뼈 이식이 필요한지 여쭤보시면 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뼈 재생이 가능하다면 이를 빼기 전에 치아 주변의 뼈를 재생해서 이를 살리면 되는 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치과 의사들도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뼈 이식보다 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와 치아는 구조적인 큰 차이
차이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변에는 뼈로 꽉 차 있는 반면에 자연 치아는 뼈와 치아 뿌리를 연결해주는 치주인대라는 짧은 근육 조직이 있습니다. 치아와 뼈는 직접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인대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뼈 조직의 재생은 성공적으로 시행 가능하지만 이 치주인대의 재생이 현재 기술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는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치주인대 재생은 현재 기술로도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일부 케이스에서는 치아를 빼지 않고 잇몸뼈 조직을 재생시켜서 살려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해서 미래에 줄기세포 기술과 합쳐져서 치아를 빼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